여러분들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시간 투자 탐구 생활. 오늘도 정말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경민 팀장님 하면 네. 사실 이 정말 작년에 네. 코로나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정말 네. 박살이 났을 때 그렇죠. 유일하게 또 매수 의견을 또 강하게 내주신 분으로 정말 유명하세요. 유명한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때 저도 되게 멘탈이 되게 약해졌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지지선 1700선이었어요. 여기를 깨뜨리면 어떻게 봐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단 며칠 사이에 1500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경민 팀장 건드리지 마. 지금 멘탈이 조금 불안해. 막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었는데 네. 그때 많은 매니저분들이 요청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전망을 해달라.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아니면은 여기서 바닥이라면 어디까지 갈지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멘탈이 좀 약해졌었기 때문에 네. 못하겠다 그랬어요. 어, 못하겠다. 진짜요? 네. 왜냐면 실적 전망도 다 안 맞고 밸류에이션도 잘 모르겠고 뭐 경제 전망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니까 이런 사이클에서는 전망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든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림을 그리든 뭐 네. 소설을 쓰든 뭐 상관없다. 그 말을 듣고 거의 주말 내내 자료나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시 처음부터 다 봤는데 네. 그때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싸다.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싸다.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1,500이 깨진 상황에서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다시 올라가기 위한 상승이지 이게 뭐 1,200, 1,100, 1,000 밑으로 가는 그런 흐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좀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의 이제 약간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네, 네. 지금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 뭐 알아보신 분들은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네. 그거는 과거 일이고요. 네. 저의 업무상 제 일상으로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더 중요해서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맞춰서 네. 좀 전망을 좀 정확히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거는 조금 접어두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네. 앞으로 이제 전망을 하셨던 그 수치가 3,930입니다. 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뭐 이게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3,000포인트에서 3,600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수익률은 딱 20%밖에 안 필요해요. 1,400에서 2,800까지 갔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이거는 100%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3,000에서 3,600이라고 한다면 20%만 움직여도 갈 수 있는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레벨에 대한 부담보다는 수익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수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3,000포인트 밑에 있던 지수가 최근 들어서 3,200까지 갔었던 것은 네. 6%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보니까 또 가볍죠. 그러네요. 네. 네. 지금 수준에서는 3,000에서 3,600, 3,600에서 4,000, 3,600에서 4,000은 10%만 오르면 돼요. 쉽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부담보다는 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수익적으로 접근을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좀 떨어뜨리고 네. 그런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왜 3,630이에요? 3,630이라고 쓴 것은 제가 4월 초에 이 자료를 냈는데 그때 뭐 선행 EPS라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12개월 뒤, 그러니까 약 1년 뒤까지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네. 그 숫자랑 그리고 저희가 추정한 PER, 그러니까 주당 밸류에이션 지표를 가지고 네. 곱해준 게 딱 3,630이 나왔거든요. 딱 일부러 이렇게 끊으신 게 아니고 끄는 건 아니고 숫자가 나온 대로 보여드린 거고 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PS랑 PER을 곱해서 지수대가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더 네. 그래서 사실-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도 제가 6월 전에는 뭐 하반기 전망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면서 레벨을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올라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네. 지금 2021년 이익 전망이 193조예요. 200조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네. 작년 11월 달에 네. 2021년을 전망할 때 영업이익 전망이 175조였거든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죠?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193조.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고 네.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몇 달 뒤 아니면은 올해 연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 3,630은 좀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네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네. 3,630 냈다라 그랬을 때 너 타겟 올린다면서 왜 내렸냐고 그런 네. 말씀을 하실 정도여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경제 전망이든 이익 전망이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을 닫아놓지 말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열려놓자.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 주가가 다 오면은 이제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상황 변화, 실적 변화 그리고 업황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아마 올해까지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좀 상단을 열어놓고 종목이든 지수든 열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네. 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솔깃한데 네. 3,600선 언제쯤 돌파? 저는 고점은 뜨거운 여름쯤 뜨거운 갈 여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8월, 9월쯤. 왜냐하면은 2분기가 너무나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네.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뜨거운 여름 쯤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네. 시장도 뜨거워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뜨거운 여름만큼 네, 한번 기대해 기분 보시죠. 좋게 휴가 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기분 좋게. 사실 이 코스피가 그동안 이제 상승세를 쭉 이어왔는데 이게 사실 동학개미의 힘도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이게 또 지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금액만 놓고 보면은 다 왔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120조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 규모만 놓고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금액을 보지 말고 한국에 있는 유동성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이 커온 만큼의 비중을 보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가진 돈이 100이 있을 때 10을 투자하는 거랑 내가 돈이 1000이 있을 때 10을 투자하는 거랑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느낌이 다르죠. 뭐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쓰면서 살짝 언급을 하긴 네. 했는데 그 당시에 들어왔던 자금이 한 80조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100조 이상은 들어올 수 있다 더. 그래서 저는 충분히 200조 이상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절반 정도 들어오지 않았나. 더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언제나 이게 열려 계시네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건 아니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열어놓고 바라봐도 충분히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이후 이제 긍정 네. 국민팀장님으로 긍정으로 완전히 네. 바뀌어서 지금은 뭐 너는 그렇게 다 좋다라고 하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네.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시장의 뷰나 전망을 전환할 수 있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럴 이유를 찾지 못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상승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네.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지수대에서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3,100선을 크게 하회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형주들이 이전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아직 시장의 추세는 살아있다. 어쩌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수급에 의한 변화 그리고 심리에 의한 등락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100. 네. 그리고 높게 보면 좀 열려 있고. 열려있다. 알겠습니다. 3,600에 가둬놓지 말자. 가둬놓지 말자.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를 살짝 보면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그쵸. 상황이에요. 예, 3,600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 예, 보인다고 지금 어려워 말씀을 하실 보여서 수도 있죠. 좀 또 한국 시장이 또 유독
또 잘 못 가는 느낌도 그쵸. 들어요. 일단은 공매도 재개라는 이슈가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선물밖에 없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보이면서 현물과 선물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선물이 더 떨어지는 거죠. 매도라니까. 네. 기관 쪽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면은 요 가격 갭을 먹기 위해서 여기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사고 현물을 매도를 해요. 아, 오히려 반대로. 네, 싼 걸 사고 비싼 걸 판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매도는 대형주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네. 공매도 이전에는 대형주를 계속적으로 누르는 현상이 있었다고 본다면 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는 이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선물을 해지했던 투자자들이 선물은 조금 풀고 네.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형주의 수급은 조금 개선됐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쪽에 좀 공매도 압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뭐 시장을 갑자기 급락을 시키고 그러진 않는데 네. 종목별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5월이 네. 그렇게 썩 좋은 달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린 메이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5월이 사실 전망이 좋지 않은데 네. 괜찮을까요? 어떻게 5월 좀 힘을 좀 비축해 둬야 될까요? 저는 올해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린 메이라는 통계적인 수치는 2010년 이후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월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5월 달이 두 번째로 가장 낮고요. 마이너스고 상승 확률, 그러니까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작년까지 5월 달에 상승했던 확률을 보면은 12개월 중에 가장 낮아요. 아이고 그런데- 가정의 달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5월 달에 약했을 때를 보면은 실적 전망이 떨어지거나 실적 전망이 올라가다가 꺾이는 시점에서 좀 많이 약했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네. 1, 2, 3, 4월 때를 사다가 그 샀던 물량을 차익 실현할 때 약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네. 이익 전망이 올라갈 때, 상향 조정될 때, 그리고 외국인들이 1, 2, 3, 4월 달에 팔다가 살 때, 지금 살 때. 네, 그럴 때가 올랐었던 때라서 네. 지금하고 지금 상황 매칭을 해보면 저는 상승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월 달에 외국인이 후반부엔 좀 팔았지만 네. 5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했고요. 월간 순매수를 네. 보면. 그리고 최근에는 실적 전망이 너무나도 빨리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5월 초에는 조금 움직일 수 있겠죠. 공매도가 재개됐기 네. 때문에 그럴 때를 조금 더 활용해서 좋은 종목들,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을 가져가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뜨거운 여름이 되면 기분 좋게 휴가를 가실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고 행복한 바캉스까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 팀장님.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5월에는 사실 FOMC, 폼씨라고도 하는데 FOMC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에 FOMC 회의가 또 있을 텐데 네. 그때까지 저희가 또 가져가야 될 전략이나 이 팁 같은 게 있을까요? 5월 20일 날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지는지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4월에도 그랬고 계속 미국 중앙은행 FOMC에서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테이퍼링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뭐 5월 FOMC 회의가 없다 그래서 연준이 스탠스를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해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근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네.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들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연준을 조금 믿고 Don't fight Fed라 그래서 네. 연준하고 싸우지 싸우지 말아라. 말아야죠. 유명한 명언이죠. 네, 연준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연준에 대한 의심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의심들을 좀 걷어내고 본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네. 고용이 완전 고용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몇 달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네. 보신다면, 그리고 또 연준에서 계속 말한 것은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시그널들을 미리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니까 네. 연준의 스탠스를 한번 믿어보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연준을 좀 믿고 네. 지금까지 이 투자 스탠스를 좀 유지하자. 유지하자. 네, 그렇게 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아, 결론입니다. 네. 연준을 좀 믿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좀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또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은데 이 단어 설명도 해주시고. 테이퍼링이란 거는 네. 그냥 간을 본다? 간 쉽게 본다? 말하면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렇죠. 돈을 막 풀어내고 있는데 테이퍼링이란 거는 네. 이 푸는 돈을 조금씩 줄여가겠다. 하수하는 거예요. 아니죠. 줄여간다? 푸는 돈을 줄여가겠다. 그러니까 100을 주던 것을 네. 앞으로는 80만 줄게, 아. 앞으로 60만 줄게, 앞으로는 40만 줄게. 조금씩. 줄여나간다. 아. 그래서 간을 본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것은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이 돈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긴축 정책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긴축 정책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시그널은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돈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푸는 돈을 조금씩 줄여가겠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제 앞으로는 점점 유동성 증가율 자체가 좀 정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이지 네. 긴축 전환은 절대 아닙니다. 아, 이 그것만 조금 점진적인 점진적인. 느낌이네요. 네. 물론 시장이 워낙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컸기 때문에 네. 테이퍼링이란 말만 나오면 움찔움찔할 거예요. 무서워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거지 갑자기 막 우리는 이제 돈을 막 다시 회수할 거예요가 끝났어, 아니니까 다 들어와. 그게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들은 있을 수 있어도 네. 이게 올해 안에 시장의 추세를 바꿔버린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성장 원동력이 크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좋아요. 미국이 올해 GDP 성장률이 6% 이상이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게요. 중국도 8%라고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은 유동성 공급이나 재정 정책들을 정말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규모로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고 네. 소매 판매 금액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또 쓴다는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없었던 소득 지원 정책이라는 걸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코로나19가 정상화될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세요라는 것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 경기가 굉장히 좋고 여기다가 인프라 투자 정책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열어놓자라는 것들 또한 네. 경기 흐름에 있어서도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또 소비 이어지고 있죠. 와, 엄청나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 작년에 2000 코스피 2000 시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올해 딱 들어서 3000을 탁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3200까지 후루룩 네.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네, 그 뒤로 맞아요.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 3300이라도 넘어야 저희가 3600까지로 그쵸. 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도대체 이게 언제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5월 중에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5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코스피가 3260을 넘어섰을 때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사기도 했지만 네. 외국인이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샀었거든요. 한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작년 1월로 돌아가서 네. 수급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건 맞는데 네. 대폭등을 한 대형주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찍어서 샀어요. 올해 1월 말씀이시죠? 네, 올해 1월 아,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을 사서 맞아요. 대형주들이 신이 났었죠. 삼성전자가 7%, 제 현대차가 눈을 의심했어요. 현대차가 15%.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메이저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너무 예의 없다. 예의가 없다. 한 5% 오르면 1% 정도 조정받고 네. 다시 올라가면 해야 되는데 3%, 7%, 4%왜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에다가 업종별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움직였는데 제가 5월 달에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항상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네.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아이고, 드리면 네.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줄어든다. 그리고 개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형주들을 살 수 있는 기회. 사면서도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매수의 힘이 센가 공매도의 힘이 센가의 사이에서 네. 그동안 덜 올랐던 주도주들이 움직하면서 시장을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5월 중에는 많이 부담스러웠던 3,260선, 3,200선을 넘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시고 답답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네. 저도 답답하죠.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데 네. 3,200선에서 계속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답답하긴 한데 조금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신다면 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이를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나 힘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시점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좀 웅크리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솔직히 제가 1월 초에 전망을 쓰면서 쉬었다 갈 것인가 갈 때까지 가고 꺾일 것인가라는 자료를 썼거든요. 네. 근데 그때 결론은 쉬었다 가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쉬었다. 충분히 쉬는데 쉬는 동안에 체력을 소진하고 아니면은 좀 잘못 쉬었다면 도 못 올라갈 텐데 체력은 너무나 강해졌어요 지금. 더 튼튼해졌어요. 네, 더 튼튼해졌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뭐 이익도 그렇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지 흐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긍정 이경민 팀장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부에는 더 알찬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따 함께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안녕. 구독 꾹, 좋아요 꾹, 꾹꾹.